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뉴질랜드의 한인 화가분들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뉴 한인 미술협회입니다. 오늘은 미술협회 화가분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미술협회의 박상원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질랜드 한인미술협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제뉴 한인미술협회는 2002년에 한국과 외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민자들과 뉴질랜드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젊은 한인 2세의 미술가들이 모여 미술 전시회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북돋우며 현지 미술인들과의 전시를 통해 양국 간의 교류 촉진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또한 공모전과 미술 교육을 통한 차세대 인재 발굴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02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그해 11월 2일에 첫 창립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 미술협회에는 미술을 사랑하는 비전공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미술인들과 친목과 교제를 더욱 활발히 하며 뉴질랜드에서 한인 미술가로서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다민족 문화 속에서 한류의 미적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미술과 관련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1년에 한 번 정기 전시회를 통해 각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신들의 작품들을 교민들과 지역사회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명 정도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시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회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각자의 비즈니스와 다양한 생업에 풀타임으로 종사하는 관계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작업에 할애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는 1년에 한 번 정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전시 오프닝은 주로 토요일 오후 4시경에 시작하여 대략 3주간 주중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비드 박 화가님 개인 소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프랑스의 미술대학에서 아트를 전공하고 뉴질랜드로 와서 20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아트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가의 상상력과 개념적 아이디어 또는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로서의 전공을 말하자면요. 서양화, 동양화, 조각, 순수미술 등등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즉 미술의 각 종류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전공한 아트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에서의 전공 과목들과 많이 차이가 나며 더 이상 미술의 어떤 종류나 전통 기법이 아닌 작가가 느끼고 발견한 나만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과 과정 또는 기술력으로 표현하고 실현시키는 미술 교육을 말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작품인데요. 작품 이름은 자유로운 비행입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이 이 자유로운 비행은요. 제가 예전에 한국의 경상남도 하동의 오지 마을을 방문했을 때 현대 문명이 닿지 않은 오지의 자연 속에서 우아하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학 한 마리를 보면서 그 환상적인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에 압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진정으로 자신 개인의 삶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품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유히 날아가는 한 마리 학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개인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주위 환경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품의 배경은 빨강, 노랑, 파랑색 잉크를 버블 풍선으로 불어서 캠퍼스 바닥 표면에 떨어지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고요. 가운데에 있는 학은 연필로 그렸습니다. 붉은 반점 같은 여러 반점 있는 배경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 피가 붉은색이라서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이 또 붉은 계통의 동그란 모양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록다운 레벨 4 기간 동안에 밖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제한된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이 정말 숨이 막힐 것만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붉은 반점의 배경은 그토록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답답한 나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작품은 같은 붉은 반점의 배경의 여인 초상화인데요. 이 작품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인 이 아름다운 여인은 남성이라는 존재에게 있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들려면 그것은 아마도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미술 역사에서 보면 큰 영향을 주었던 많은 미술 대가들이 여성을 주제로 유명한 작품들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째 작품은 마치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여인의 얼굴을 통해 긴장과 불안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묘한 표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 역시 첫 번째 작품과 동일한 기법으로 배경과 그 바닥 표면을 하였고요. 가운데 여인은 아크릴 물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작품 속의 그 초상화의 여인은 그 실제인가요? 아니면 상상으로 그리신 건가요? 동양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실제 인물을요 제가 상상으로 그린 여인입니다. 마치 피카소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그 얼굴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그리는 우는 여인처럼요. 저에게도 강한 인상을 준 얼굴 선과 또 표정들을 제가 보고 한번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작품은 같은 붉은 점 배경에 시가 적혀 있습니다. 작품명은 향기로운 장미의 키스입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인 향기로운 장미의 키스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정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감과 함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 내 부부 갈등, 높아지는 이혼율, 또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문화 등 점점 가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번 코비드-19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 역시 두 번째 작품과 동일하게 같은 기법으로 배경을 칠했고요. 글씨는 유화물감을 사용하였습니다. 작품 속에 적혀있는 시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비는 바다보다 많이 내리지 않고 바다는 육지보다 높으려고 하지 않고 육지는 산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산은 하늘보다 푸르지 않고 하늘은 한 송이 장미보다 향기로울 수 없고 그리고 한 송이 장미의 향기로움이 한 가정에 만족하듯 그만큼 한 가정의 아름다움, 한 가정은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여러 문구들이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말하듯이 가정 또한 우리 인류 사회와 문명에 있어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가 한 가정에 만족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려면 먼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는 가정보다는 개인, 어떠한 단체 또는 이익 집단을 그보다 더 위에 놓게 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그 의미들을 잊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장미의 향기로움이 한 가정에 은은히 날 때 나의 입술은 그 장미를 향합니다. 이것이 아마 제목이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배경인데요. 작품명은 은혜의 눈입니다. 은혜의 눈은 한방눈이 내리는 자연 속을 신나게 달리는 귀여운 강아지를 표현하고 또 밝고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작품입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눈 한 번 내리지 않는 오클랜드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겨울마다 어릴 적 한국에서의 눈 내리는 겨울을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면 동네 친구들과 눈사람도 만들고 또 썰매를 만들어서 신나게 타고 놀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번 록다운 기간에도 한국의 겨울을 자주 생각했었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코비드-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밝고 따뜻한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려봅니다. 네 번째 작품 역시 동일하게 같은 배경으로 작업을 했고요. 특별히 빨간색과 노란색은 사용하지 않고 파란색 잉크만을 사용해서 바닥 표면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한방눈은 유화물감을 사용하였고요. 네 점 모두 주로 잉크와 비눗방울인 버블 액체와 아크릴 물감, 연필, 유화물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분들이 작가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감상하셨으면 좋을까요? 붉은 반점의 배경 작품들은 코비드-19 전에 제작되어졌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날아다니는 공기를 표현했습니다. 내용상 이번 코비드-19와 너무나도 잘 맞아서 소개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네 작품 모두 배경은 코비드-19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라는 불안과 긴장과 죽음과 생존이라는 환경 속에서 저 자신은 한 마리 날아가는 그 학처럼 자유롭게 날 때도 있었고요. 그 점을 좀 잘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아름다운 여인에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과 세상을 감염시키고 있다 해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아름다운 그 여인처럼 우리가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에서는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느낄 수 있었으며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세상과 자연에 대해서 높아지지 말고 겸손히 낮아서서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제 작업실에서 계속 지내므로 정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에서는 이번 코비드-19 사태가 우리 인류에게 정말 싸늘한 겨울 같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신나게 달려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따뜻함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그 제뉴 한인미술협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신경희님의 작품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인미술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 신경희 대례사입니다. 이민 온 지는 18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범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졸업 후부터 이민 오기 전까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면서 바로 세븐데이 일을 하면서 미술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죠. 다시 식스데이 비즈니스로 바꾸면서 애들도 컸고 휴일 국경일에는 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침 2015년 말쯤인가 교민신문에 한인미협에서 공모전과 회원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문의해서 미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인미협에서 거의 반의무적이다시피 1년에 2세 작품을 겨우 준비해서 전시하다 보니 제가 옛날에 배웠던 파인아트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회화도 붓,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거나 순수 미술, 응용 미술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어지면서 다양한 아트 장르가 생겼네요. 요즘 젊은 회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 작품은 지금까지 주변에서 보고 느낀 감정을 구상이나 추상으로 거의 캔버스에 표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캔버스 외에 좀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 표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셨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나요? 예, 어릴 때부터 미술대회에 가면은 좀 큰 상을 많이 받았죠.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저에게 미술을 해보라고 권장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상황이라 미술 전공은 상상도 못했지요. 미술 선생님이 서양화를 전공하셔서 제게 큰 영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경희 화가님의 작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 작품은 DMZ의 아침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DMZ의 풍경입니다. 예, 재작년 연말에 동해를 여행하면서 예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던 군사 경계 지역이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구경했습니다. 너무 경치가 아름답더군요. 그 경관 이면에 탈북민들이 애타게 고국의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며 그 띄우는 풍선 전단들을 유수 매체를 통해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많은 사연이 담긴 DMZ를 캔버스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인상에 남았었던 그 장면을 우연히 뉴질랜드에서 와서 한국 TV에서 다큐로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연상해서 그렸습니다.
락다운 기간에 그렸고요. 아직 완성이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관객들이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감상했으면 좋을까요? 풍경을 봐도 좋고요. 풍경 속에서 각자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야생화 와일드 플라워즈라는 작품입니다. 붉은색의 야생화인데요. 예, 늦여름 마지막 생명을 다해 꽃 피우는 모습이 산책길과 어우러져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한 햇살 아래 비춰진 붉은 꽃은 가꾸어지지 않은 순수한 미가 담겨 있어서 표현해 봤습니다. 예, 지난 여름이 끝날 무렵에 산책길에서 우연히 꽃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들고 간 휴대폰으로 찍어와서 그렸습니다. 저는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빨리 그리는 편입니다.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해서인지 유화로 말리면서 그리기가 너무 답답해서 아크릴로 밑작업을 한 다음 유화로 마무리를 하는 편이지요. 다음 작품은 이스트 타마키 하이츠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 풍경입니다. 산책 코스를 걸으면 어디든지 인위적이지 않은 뉴질랜드의 자연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자주 오르던 뒷산과 흡사해서 이곳에 가면 자주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붓선이 섬세하기보다는 이제 굵은 선, 굵은 터치라고 할까요? 대체적으로 그런 풍의 그림을 그리시길 좋아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성격 탓도 있을까요? 저는 꼼꼼하게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때에 따라 하고 싶은데요. 성격 탓도 있겠죠. 이 작품에서 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앞서 작품 설명에서처럼 어릴 적 고향에서 느꼈던 따뜻한 뒷동산의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수채화는 그림에서 마치 바람의 소리와 수목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느낌으로 그렸거든요. 다음 작품은 Come Into My Garden입니다. 공작새 3마리가 있군요. 어느 날 앞뜰에 나타난 공작 가족, 제 눈에는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 공작 가족을 보고 공작들이 보는 사람들의 세상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해야 되나 관망하며 서 있는 공작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공작이 크게 이상한 소리를 야옹 하는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나타났기에 신기해서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작품으로 완성되었어요. 저는 그 공작의 표정을 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공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작이 보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 제가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고 공작이 주체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루츠, 뿌리라는 뜻이겠죠. 탈 같은 것도 보이고 장승도 있고 고뇌하는 사람의 뒷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작품일까요? 30여 년 전에 그린 작품이라 그때의 감정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20대 청년들이 겪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작년 2019년에 한인미협 정기전에 터치 오브 코리아 타이틀로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30여 년 전에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20대 후반의 작품인데 작년 미협 작품전 주제와 너무 잘 어울려서 출품했습니다. 작품을 하는 동안은 오직 그림 속에서 제 자신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때는 제 자아대로 하는 거니까요. 작가는 소명을 갖고 작품을 해야 한다는 어느 노화가의 말처럼 소명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체성의 고뇌를 표현하는 그림에 나타난 사물들은 무엇을 표현을 하셨나요? 탈과 장승, 희노애락을 담은 얼굴 표정들, 그런 것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혹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갈등을 장승들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탈속 나를 가리고 싶은 마음, 또 얼굴 표정은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표현했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까지는 거의 구상적으로 보고 느낀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좀 내면의 세계를 추상으로 좀 단순하게 그리고 오브제를 좀 다양하게 해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많았는지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표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작품과 관련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수 그레이스 화가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제 이름은 김은수입니다.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훌륭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롤 모델이신 선생님처럼 교사가 될 꿈이 생겼고 제 진로가 그때 정해져서 교사가 되어 한국에서 24년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93년도에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28년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는 한국 학교에서 10년 정도, 교회 학교 교사로 20년, 지금은 장애인 학교에서 미술 치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요? 저는 정물화나 풍경화보다는 주로 꽃그림을 그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라 생각해서 삶을 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2000년도에 화가 선생님의 개인 전시회에서 만나 어릴 때 꿈을 말씀드리고 몇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필로 선 긋기부터 시작을 해서 데센 공부를 하고 수채화 15년 정도, 아크릴화 5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취미로 그린 작품이 약 300작품 정도 있지만 개인 전시회는 아직 하지 않고 회원전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작은 소망은 그동안 모아둔 제 작품을 생전에 정을 나누었던 친구들과 친지, 고마운 분들께 모두 선물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주로 그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요? 저는 정물화나 풍경화보다는 주로 꽃그림을 그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라 생각해서 삶을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부터 동양 꽃꽂이와 서양 꽃꽂이를 공부하며 꽃꽂이 사범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성전 꽃꽂이와 웨딩 꽃꽂이 등으로 활동할 때 생화 꽃꽂이는 아름다운 꽃의 생명이 너무 짧아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쁜 꽃의 순간을 남기려고 꽃 사진을 찍어 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화꽃을 만질 때와 꽃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사실화로 꽃을 그리다가 반추상화로 그리고 요즘은 추상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사실화에서 반추상화로 변화를 시도하셨는데요. 그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예.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려다 보니 내 느낌과 감정 표현이 부족하여 반추상화로 화풍을 바꾸며 그 작품에 나의 색깔과 개성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 소개를 해 주시겠는데요. 첫째 작품 제목이 꿈나무이군요. 꿈나무 작품은 2019년 작년에 한국에 가서 6월부터 8월까지 3달에 걸린 작품입니다. 이 꿈나무 작품은 반추상화 작품으로 아크릴화입니다. 53cm, 세로 53cm 정사각형 캔버스에 그렸고요. 어린 손자와 손녀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파스텔 톤으로 여러 색의 사랑스러운 꽃이 나무 가지마다 활짝 피고 예쁜 새들이 날아와 노는 동화 같은 그림입니다. 지금은 아주 어린 새싹이지만 튼튼하게 예쁘게 자라 활짝 꽃 피울 날을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 3개월에 걸쳐 꾹꾹 눌러 그린 그림입니다.
꽃나무를 그린 계기는 뉴질랜드에 있는 어린 손자와 손녀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둘째 작품은 접시꽃인데요. 예, 작품 제목은 열정이군요. 9번. 작품은 예. 가로 40cm, 세로 53cm 아크릴화입니다. 풍요와 야망, 평안의 꽃말을 가진 접시꽃은 핑크색, 흰색, 빨간색 등이 있지만 유달리 저는 짙은 빨간색 접시꽃을 좋아합니다. 몇 년 전 철원에 여행 가서 멋진 계곡 옆에 있는 어느 소박한 집 정원에 핀 붉은 접시꽃을 본 순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사진을 찍어와서 그린 작품입니다. 빨간 접시꽃을 보면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나 저도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빨간 접시꽃을 보면 뜨거운 여름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열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처럼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작품은 칸나꽃이군요. 예, 작품 이름은 젊은 날의 꿈입니다. 행복한 종말, 존경의 꽃말을 가진 칸나는 어릴 때부터 꽃밭에서 많이 보아온 정겨운 꽃입니다. 핑크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칸나도 있지만 저는 여러 색이 혼합된 칸나꽃을 좋아해서 그렸습니다. 알뿌리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예쁜 꽃을 피우는 신비한 칸나를 보며 어릴 적 꿈을 조금씩 키운 정감 있는 꽃입니다. 칸나 이 작품은 가로 48cm, 세로 62cm의 아크릴화입니다. 2016년 아크릴화로 처음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시면서 젊은 시절의 꿈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나를 개인적으로 아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 어떻게 잘 이루어지셨겠죠? 어릴 때 꿈은 처음부터 남들처럼 원대한 꿈을 꾸지 않고 현실 가능한 소박한 꿈을 꿨죠.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100% 다 이루어졌고 보너스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다음 작품은 아네모네 꽃이군요. 작품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이 작품은 가로 48cm, 세로 62cm의 아크릴화입니다. 허무한 사랑, 단념, 고독의 꽃말을 가진 아네모네 꽃을 보면 가슴이 시린 슬픈 마음이 듭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고 멀리 떠난 사람, 어느 하늘 아래 사는지 소식 없는 보고 싶은 친구, 내 인생의 롤 모델이신 죽기 전에 꼭 뵙고 싶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그 그리움을 모두 한데 모아 아네모아 꽃작품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꽃을 좋아하고 꽃과 친구하며 시를 쓰고 꽃그림만 그리다가 평생 감사하며 떠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2016년 아크릴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약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소식 없는 친구와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리움이 있으실까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난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린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그리실 생각이신지요? 네, 저는 제 그림을 보면 위로받을 수 있고 희망과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 또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네요. 대작보다는 중소작품으로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장면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작품 소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뉴 미술협회 화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